권남이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동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꿈을 키우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는 학부모들, 서로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나요? 감상교육의 리더,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인 뮤지엄 교육연구소가 감동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아는 향유자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뮤지엄 교육연구소 서울교육센터 가을학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국내외 시대별 미술품 감상을 다채롭게 접근하고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진행합니다. 서울 전화 723-6021-6022 지금 검색창에 뮤지엄 교육연구소를 쳐보세요. www.meme21.com 신영아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청정봉화의 홍삼 먹은 고추는 직접 만든 홍삼 퇴비와 한방 영양제로 재배하여 뛰어난 맛과 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엄선된 고추만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폭락된 고춧값에 농민들의 한숨이 늘어만 갑니다. 부득이 고가로 판매되던 매울농원의 홍삼 먹은 고추를 조합원들에게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청정봉화의 홍삼 먹은 고추는 직접 만든 홍삼 퇴비와 한방 영양제로 재배하여 뛰어난 맛과 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엄선된 고추만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자자, 600g 한 근에 8,000원, 10근부터 무료 배송. 연락처는 010-6424-1941. 다음 블로그 바보농부 매울에서 친환경 재배 과정을 확인하세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민 PD는 제 건너편에 앉아서 PD와 기술 감독 그리고 방송 출연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PD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한국일보 일면입니까? 일면은 아니고요. 8면에 있습니다. 네. 이 충북 청원 출신의 친일파가 있습니다. 민영은이라고. 네. 충주농공은행 설립위원이고요. 충북지방 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일찍부터 친일 활동을 했는데 1915년 11월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일본 왕 즉위식에도 참석해서 대례 기념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연히 남아있는 그런 친일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한말 청주군수를 지낸 이 민영은의 일부 후손이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예. 민영은의 후손 민모 씨 등 5명이 2011년 3월에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에서 3가, 영동, 남주동, 문화동 이렇게 도심지역 12필지를 반환하라면서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민영은의 외손자 두 사람이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부 후손이,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이제 인척관계가 되겠죠.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반환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강력한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민영은의 1남 4녀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딸입니다. 네. 자, 이 외손자들이 말하자면은 이 다른 다른 친손들에게 이제 그 취하를 촉구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외손자들은 외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후손으로서 깊이 사죄드리고 소송으로 상처 입은 청주 시민에게 사죄드린다. 소송을 제기한 후손에게 땅을 아름답게 기부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사과한 친일파 외손, 그 권씨 형제의 사촌 관계에 있는 분들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한겨레 일면 볼까요? 네. 이제 오늘의 중심 뉴스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제목이 박 대통령 무상 보육 공약도 저버렸다. 이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무엇이었느냐. 지난해 대선 당시에 만 5세까지 국가 무상 보육을 공약했고 올해 초에도 영유아 보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죠. 예. 자, 그런데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서 이 무상 보육 공약마저도 사실상 파기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고 기준 보조율을 애초에는 한 20% 약속을 했는데 10%로 이제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 올려주기로 했는데 10% 올리는데 이제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아니 이 국가가 중앙정부가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라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방정부는 그동안 이제 20% 인상 이걸 요구해 왔는데 정부도 여기에 수긍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안은 20%포인트 인상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네, 어제 정부 발표를 앞두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이 시간에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김성태 의원이 얘기한 내용도 네. 여야가 합의한 내용도 20%포인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10% 인상하는 10%포인트 인상하는 이미 전에 나왔다가 지자체 반발로 네. 발표가 이제 유보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올리나 싶었는데 역시 역시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도 20%포인트 인상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 자, 정부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대통령령인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였죠. 이 양반이 0세부터 2세까지 무상 보육을 MB정부가 사실상 파기를 했었어요. 예. 그때 강력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때는 대선 후보 때였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이 무상보육 공약은 주부의 표심을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공약이었고 예. 또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기초연금 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네, 준다. 그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상당히 어필했던 네. 다가갔던 그런 공약이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저버리게 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전병헌 그제군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을 화장실 정권이라고 이제 묘사를 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는 그런 정권이다. 예. 중앙일보를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가 이 기초연금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이 참 날이 잔뜩 섰고요. 이 날선 칼을 맞는 이런 여권으로서 상당히 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장들을 구사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공개한 기초연금 시행 방안은 난수표처럼 돼 있다. 네.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생산 과정도 난산이었다. 어렵게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부가 1000번 넘게 시뮬레이션 했다고 한다. 그런 아니긴 하지만 반기는 사람보다 회초리를 드는 촉이 더 많다. 정부와는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 하위 63%까지는 20만 원, 64에서 7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을 줄여서 10만 원에서 19만 원을 지급한다. 네. 이 구간 노인들은 중산층이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에 이어서 기초연금도 중산층을 불리하게 한다는 그런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는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황우여 대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박근혜의 공약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안이 난수표처럼 된 것은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10년 가입했으면 20만 원 최고액을 받는다.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0,000원 줄어서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안의 장점은 돈이 덜 들어간다는 점이지요. 정부를 위한 이번 기초연금 정책이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향신문에도 비슷한 기사가 실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오래 보면은 불리하다. 노후 준비한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바로 중앙일보 기사라면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50대가 배반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60대 이상 노인들만 허탈감에 젖은 것이 아니라 또 무상보육 공약이 이렇게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부들만 이렇게 허탈해하는 것이 아니라 50대들도 배반당했다. 이것이 바로 경향신문의 논지입니다. 예.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초 약속한 20만 원에서 지급액이 차감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는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너졌고 이 와중에 20에서 40대와 50대 다수에게도 현행 기초노령 연금제도보다 불리해졌다는 것이 경향신문의 논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은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1,176만 9천 명입니다. 평균 가입 기간은 9년을 조금 넘습니다. 현재 평균 가입 기간을 적용하면은 55세 국민연금 가입자가 앞으로 65세가 될 때까지 19년 동안 국민연금을 유지했을 경우 기초연금은 17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했다는 이유로 애초 약속보다도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50대는 사회생활을 30살 안팎에 시작했더라도 대략 15년 이상에 이렇게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지요. 정부 계획대로 계산할 때까지 지금까지 15년 동안 보험료를 내온 50세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까지 국민연금을 15년 더 유지하게 된다면 기초연금을 1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 그냥 야당이 네. 통과 안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하려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시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현행보다 더 불리해졌다. 그리고 국민연금 오래 가입할수록 점점 노인 돼서 받아야 될 돈이 줄어든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름 또 기사가 잘 정리가 돼가지고 잘 소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라디오 방송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면은 예. 듣기 좀 복잡하실 겁니다. 아니, 저는 사실 다음 기사 소개해 주실 내용을 보니까 예. 제가 그렇게 이른바 이제 이어주는 멘트를 치면 네. 연결이 매끄럽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신 거였습니까? 네, 이거 저희 서로 호흡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런 복잡한 디테일 때문에 예. 국민들 눈속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당국자들이.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잘 가려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죠. 네. 예. 네.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공약을 대폭적으로 말하자면은 저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반응이냐?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김한길 대표는 국민 기망, 그야말로 극치를 이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가 쉽지 않죠. 여야 합의가 쉽지 않으면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그간은 여당이
그 날치기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를 하는 수순인데 이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야당 협조 없이는 통과시킬 법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이 공약 위반 이거 그냥 뭐 대충 잠깐 한번 욕먹고 말지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한국일보 3면에 실려 있고요. 자, 이렇게 야당이 하여튼 강력하게 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긴 한데 오늘 그 한국일보 그 칼럼을 보니까 목 놓아 외쳐도 메아리 없는 민주당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말이죠. 이 글을 쓴 분이 이영석 논설위원입니다. 이분이 누구죠? 한국일보 편집국장이었다가 네. 장제구 회장이 날린 사람 있잖아요. 아, 그분이군요. 그분이 네. 뭐 사실상 해직이 됐었는데 네. 복귀를 해서 이렇게 칼럼을 쓰셨네요. 일단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분이 쓰신 칼럼, 첫 칼럼이 복직 후에 첫 칼럼이 목 놓아 외쳐도 메아리 없는 민주당 이런 내용인데 지금 사실 이 국면은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당의 존재는 상당히 희미하다. 이건 왜 이럴까? 일단 민주당 내부에 노쇠한 토대. 지금 뭐 40대 후반이 청년 당원일 정도로 당이 노쇠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담합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야당 총재였을 시절에는 한 사람 중심의 카리스마가 당을 움직였다면은 지금은 뭐 개파간 나눠먹기식 담합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더라도 그 리더십이 잘 인정되지 않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예. 게다가 뭐 당원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내부 인트라넷조차도 없다고 하네요. 민주당이. 이런 주먹구구식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 보니 이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이영석 논설위원의 논지입니다. 네. 이 민주당 내에 인트라넷이 없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새누리당에는 있나요?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김성태 의원이 저희 그 국민TV 라디오 최초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그 멘트 이후에 뭐 지금 중앙정부가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이런 논지의 말이 뒷받침이나 하듯 이렇게 복지정책이 무상보육의 경우 결국 지방정부에게 대폭 그 부담이 또 안겨지는 이런 형국의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상당한 어떤 그런 뭐 꼭 인터넷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이런 정책 네트워킹이 촘촘히 깔려 있는 것 아닌가 그걸 느꼈습니다. 어제 이미 암시를 했다는 거군요. 네, 충분히 암시를 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은 그때 정부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그 멘트는 정말 보기에 따라서 실소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멘트긴 하지만 이건 상당히 조율이 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런 어떤 그 새누리당의 전략에 비하면은 민주당은 좀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뭐 지금 전병헌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회에서 숙식하는 정도입니다. 뭐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런 긴장감을 느끼는 그 밀도가 뭐 전병헌 대표에 비해서 훨씬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냥 전병헌 김한길 두 사람만 그렇게 뭐 가시적인 투쟁을 할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국회 기자들의 또 전언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네. 이영석 논설위원의 칼럼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경향신문 4면을 보면 말이죠. 2006년 야당 일당시에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요. 또 이런 검찰의 수사권 지휘를 강화하도록 하고 또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고 뭐 당연히 정당과 정치인의 동향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또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권과 또 독립성이 보장된 정보감찰관 제도 신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지금의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그런 국정원 개혁안이었습니다. 예. 2006년에 내놨습니다. 야당 때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국정원 개혁 안 하고 뭐 토시 하나 거의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그냥 민주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 개정안을 그대로 갖다 만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06년에 당시 새누리당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은 민주당이 안 받아들여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지금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도리어 색깔론 공세까지 펼치고 있는 새누리당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당이 되니까 입장이 달라지니까 또 말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뭐 이 개정안 자체의 내용이 뭐 같고 틀리고 뭐 조금 틀린 부분이 있겠죠. 뭐 수사권 같은 부분도 좀 달라 보이고. 네, 뭐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7년 전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 셀프 개혁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입장이 바뀐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원이 알아서 개혁하도록 해라. 뭐 외부에서 자꾸 개혁하려고 하느냐. 이게 새누리당 지금 입장 아닙니까? 네. 2006년에는 무슨 소리냐. 천부당 만부당. 국정원은 자체 개혁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자, 오늘 동아일보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 여성 임모 씨 관련한 기사입니다. 예. 최근까지 거주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이거 전세다. 수억 원대 전세라고 했죠. 수억 원대 전세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보증금 1억에 월세 290만 원짜리였습니다. 월세였습니다. 자, 근데 조선일보는 법무부 감찰 관계자를 인용해서 임모 씨가 억대의 전세금을 주고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라고 보도하면서 이 거액의 출처 과연 무엇이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동아일보가 취재해봤더니 보증금 1억에 월세 290만 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뭐 부동산 가치로 보면은 보증금 1억에 월세 290만 원이면 뭐 굉장히 비싼 거죠. 예. 수억 원대 전세로 전세에 해당하는 것이긴 맞는데 예. 조선일보가 전세라고 했던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 그 뭉칫돈의 출처가 어디냐. 그렇죠. 혹시 최 총장이 아니겠느냐. 예. 뭐 그렇다면 재산 신고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예. 자, 조선일보의 그 기사를 뒤집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칼럼도 하나 주목됩니다. 황호택 논설주간의 칼럼인데, 예. 뭐 동아일보의 그 얼마 전에 최영의 칼럼, 뭐 듣보 칼럼으로 또 아주 각광을 받았던 그런 최영의 칼럼에 뒤이어서 무슨 망언이 실렸나 봤더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최동욱 총장 최선을 다해서 DNA 검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라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임모 씨 모자가 DNA 검사를 거부한다면 그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그들 모자는 공인이 아니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가리거나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머니와 어린이의 의사에 반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논지입니다.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 네. 어제 제가 조선일보가 엉뚱한 주문을 최동욱 총장에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동욱 총장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임모 씨 고소 안 하냐? 예. 최동욱 총장.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빠른 길을 왜 돌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엉뚱한 주문을 했을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 임모 씨와 최동욱 총장 사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게. 임모 씨하고 최동욱 총장은 같은 입장입니다. 그 아이는 최동욱의 아이가 아니다. 라는 네. 점에서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 DNA 검사는 꼭 해야 돼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두 사람이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쪽에서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DNA 검사를 안 하고도 판명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서 열리는 건데
근데 지금 두 사람은 같은 입장이고 조선일보하고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동욱 임모 씨하고 한 팀이고 조선일보하고 한 팀 이런 식으로 네. 입장 차이로 예, 본다면은 자 그런데 이 3개월 안으로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개월 안에 DNA 검사를 안 하면은 조선일보는 대단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로서는 어떻게든 이 DNA 검사를 성사를 시켜야 될.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예. 조선일보가 정말로 DNA 검사를 원할까요? 자신의 보도를 확신할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을까? 아, 역시 우리 김용민 PD는 염세주의자가 아니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야 네. 나가고 최동욱 총장이 뭔가 좀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듯한 인상을 네. 강조하는 것. 그것이 조선일보가 노리는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닌가. 네. 만약에 DNA 검사를 하게 된다면 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 기사를 쓴 당사자는 혹시 모르겠지만 네. 조선일보의 상당수 기자들은 예. 자신 회사에서 내놓은 특종이라는 그 보도에 대해서 네. 상당히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오보이면 어떡하나 예. 이런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드러나서 그게 오보인 상황도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DNA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오보로 단정될 수 있는 지금 흐름으로 간단 말이죠. 지금 상황이. 그건 이제 재판을 해봐야 되니까 제가 볼 때 명예훼손 고소를 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최동욱 총장이 뭔가 소극적이고 뭔가 숨기는 것이 있지 않냐라는 이른바 변죽을 울리는 전술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군요. 저는 글쎄 염세주의자가 아닌 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의 이 보도 과정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다. 네. 확실하다. 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냥 거기를 믿고 질렀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답을 아는데 그 답에 이르는 과정까지 굉장히 논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느냐,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 아니냐, 네. 온갖 그 이야기들이 나와서 지금 조선일보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온갖 의혹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DNA 검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이 염려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접점을 찾기는 힘들고요. 예. 우리가 토론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뉴스 끝나고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해봅시다. 자, 이 동아일보 칼럼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동아일보 관련한 기사가 한겨레 구면에 실렸습니다. 예. KT가 동아일보 종편 채널A의 지분 30억 원어치를 동아일보 간부의 누나가 대표인 업체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자,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인데, 자, 결국 이제 그 채널A도 일종의 방송으로서, 뉴스할 수 있는 방송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국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그 지분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 당국이 투명하게 이거를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인 과정에서 이런 지분의 이동, 변동에 있어서 수상적인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최민희 의원이 계속 파고들고 있는데, 자, 주목됩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 간부가 누구냐 봤더니, 유리창호 공사업체 모테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김모 씨. 네. 이분의 남매 사이인 그런 동아일보 간부인데, 김광현 씨라고 합니다. 김광현 씨는, 채널A에 소속돼 있고요. 이 김광현의 탕탕평평을 진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광현의 탕탕평평이란 프로그램에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돼 있다. 예. 이런 식의 그 내용을 보도했다가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김광현 씨가 얽혀 있는 그런 말하자면 지분 수상적인 그런 이동 과정이 오늘 한겨레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독 채널A의 지분 이동이 잦고 예. 뭔가 좀 불투명한 것이
그런 의혹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동아일보 종편에다가 손쉽게 투자하는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가차명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좀 투명치 않은 그런 지분 흐름이 포착되는 거는 투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제가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이소라의 제발입니다. 예, 제발. 어떤 의미에서 골랐습니까? 제발 DNA 검사를 해달라. 이런 어느 모 언론사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제 귀엔 자꾸 들립니다. 왜 이럴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박근혜의 사전과 상식의 사전은 달랐다. 우선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저 박근혜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국민 행복의 첫 걸음입니다.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재벌개혁 의지는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 기업 집단법,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 재벌개혁 공약은 제외됐습니다. 우리 헌법의 규범 내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민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맹이가 빠진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로 박근혜 사전에서는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과 무관했다. 다음은 정부. 국가 책임 보육 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맞춤형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가 해야죠, 무상 보육. 그러면은 정부라는 것은 지방자치정부도 포함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할 때 아까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약속은 자기가 하고 의무는 지방정부의 수장인 박원순도 나눠 갖는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박근혜. 박근혜 사전에서는 정부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뜻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모든 어르신. 월 2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노년층에게 모두 월 20만 원을 주겠다는 기초연금제 도입은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이 공약은 힘든 거고요. 모든 노인한테 월 2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3%에게 20만 원이 지급되며 박근혜 사전에서는 모든 어르신은 100%의 노인이 아닌 60%의 노인을 뜻하는 것이었다. 박근혜의 사전과 상식의 사전은 달랐다. 너무나 많이